오를 땐 상승, 내릴 땐 조정이라고 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주가의 오르내림에 흔들리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다. 주식시장은 시간을 타고 조금씩 오른다는 거다. 나를 주식시장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이유. 그거 하나 믿고 오늘도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 만약 그런 믿음조차 없다면 늪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테다. 흔히들 주식시장이 오를 때와는 다르게 내리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때면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혹자는 투자자들의 매매를 지속시키기 위한 증권사의 장사 속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든다. 지금은 잠시 조정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 믿음만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다. 크래시와 콜렉션. 이 말은 월스트리트에서 주가 하락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로 우리말로 하면 폭락과 조정이다. 한 블로그에서 크래시와 콜렉션의 차이를 설명한 것을 예로 들면 이렇다. 하락의 폭, 20% 이상 하락 때 10% 내외 하락. 하락의 속도, 하루에 10% 하락 때 일주일간 10% 하락. 하락의 원인, 복잡하거나 큰 사안인데 상대적으로 단순함.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들었던 것은 이 말이다. 크래시는 확실히 드물고 장기적으론 코렉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그저 코렉션으로 보려고 한다. 세상의 성장과 함께 간다는 믿음은 주식을 할 때 가장 큰 버팀목이자 마음의 보험이다. 게다가 실제로 역사에 기록될 만큼 당시엔 엄청났던 크래시도 지나고 난 후엔 콜렉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믿음은 결과론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다. 물론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따리를 튼 장기적으론 오를 거라는 믿음은 매달 착실하게 연금 저축 펀드에 불입하게 만든다. 잘하지 못하는 애초에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긴 안목은 시장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다. 오로지 믿음이지만 어차피 오를 테니까. 어차피 콜렉션이고 어떻게 해도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없다면 그저 나눠 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터. 조금 더 큰 수익을 바라며 버둥대다 나중에 올라간 주가 지수를 보고는 그냥 조금씩 꾸준히 살 걸 하는 후회는 절대로 다시 하고 싶지 않다. 한때 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펀드 투자를 주저했었다. 그럼에도 결국 연금 저축 펀드에 불입하기 시작한 것은 후회와 고민의 양을 덜고자 했던 최소한의 노력이었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편안해졌다. 한 이코노미스트의 말이 크게 와닿았던 것도 펀드 투자를 시작한 이유다. 물 위에 잘만 떠 있으면 언젠간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그의 말이 든든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믿어보기로 했다.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데다 변변한 노도 없던 나로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믿음이라는 돛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언젠간 바다에 도달한다. 나는 이 말에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 내가 잘하진 못해도 스스로 지나치게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애써 무리하거나 애간장을 태우던 나를 좀 유유자적하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도 연금 저축 펀드의 ETF라는 배에 고민과 걱정을 나눠 담아 흘려보낸다. 떠내려보낸 나의 작은 배들이 조금은 느리고 때론 우왕좌왕해도 그저 큰 흐름에 밀려서 되도록 많은 배들이 바다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담은 배들을 물 위에 띄운다. 언젠간 바다에 도달할 내 소중한 배를. 제가 내일의 주가를 맞춰보겠습니다. 내일의 주가는 오르거나 내립니다. 문제는 오르다 내리거나 내리다 오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에이, 그걸 누가 몰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맞습니다. 간혹 시가와 종가가 동일해지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같은 상태로 있지 않기에 이런 식이면 누구나 내일의 주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의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앞날을 예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누군가는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 말고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정확한 방향을 예측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실 하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누구나 압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자꾸만 예측하려고 하고 그 예측에 기대어 적지 않은 것을 걸려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절실하더라도 그 절실함이 예측을 맞게 해주지는 않는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일도 주가는 움직인다는 것과 어디로 움직일지 모른다는 사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확실한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딪혀도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너무 빨리 달려도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꽉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주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동기에는 필연적으로 기대감이 한껏 깃들여 있을 거고요. 사람들은 기대감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원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질 때 가능해집니다.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다면 아마도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일 겁니다. 앞선 글에서도 적었지만 돈을 날리려고 혹은 본전치기를 위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은 두 가지 사실과 하나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로 한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제게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믿고 있는 제 마음이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당장의 주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통계적으로 긴 기간 동안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기업가가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그 기업가가 악착같이 자신의 기업을 키우려고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그 기업이 성장할 거라 믿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주식 투자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좋아질 거라는 믿음과 커 나갈 거라는 믿음이 투자에 가장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업 실적의 경영을 살피고 회사의 경영 환경이 유리한 국면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기대를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투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믿음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시장의 등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등락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한 어설픈 기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기대는 일찌감치 꺾어야 합니다.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열린 태도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대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만 믿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것도, 안전벨트 없이 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안전벨트를 한다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폭락을 거치면서도 시장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하는 후회를 하는 이유도 팔아버린 주식이 심한 등락은 있었으나 결국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지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다시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것은 마음 통제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갈대라는 말은 정말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죠. 이제 어렴풋이 주식 투자가 쉽지 않다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서입니다. 하루하루 부대끼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그리고 그 다잡음을 위해 학습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꾸준히 할 수 있는 편안함을 만들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면 투자 수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부를 만합니다. 여러 차례 고백했듯 큰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쓰는 까닭은 여전히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고 마음의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디 패자는 말이 없지만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를 통해 어떻게 그렇게 지고만 살 수 있는지도 알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사뭇 진지하게 글을 쓰니 새롭습니다. 실없는 농담도 좀 섞고 우픈 얘기도 좀 해야 하는데 여기 글에서만큼은 그럴 수가 없네요. 투자 이야기는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투자는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지요. 미래를 위한 어떤 행동도 결코 가벼울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게 좀 진지해져 봤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즐거울 순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사랑을 꽃피우듯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 투자에서도 편안함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디 저 드넓은 바다에서 큰 우여곡절 없었던 시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